주로 광고 배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결제해 주셔서 유료 소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직접 그래픽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계층이. 여기부터 너무 밝아지면 이상하니까 약간 올려서 살짝만.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어 블러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청자분의 컨펌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저에게 배너 디자인 2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쵸? 그 전 시간에 이제 배너 첫 번째 거를 하나 수정을 해봤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거를 같이 한번 수정해보는 자리를 가져볼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배너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배너보다는 오늘 배너가 조금 더 그래픽적으로 수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바로 피그마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배너 디자인을 피드백을 했었고, 이쪽 결과물로 완성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픽에 대해서 이게 약간 퀄리티도 좀 낮고 입체감도 좀 약하고 구도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폰트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도 수정을 해봤고, 이렇게도 한번 깔끔하게도 베리도 쳐봤었죠. 근데 이 시청자분이 배너를 2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문서 형태의 그래픽을 한번 또 우리가 피드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하트를 다 미리 그려놨기 때문에 이 하트는 거의 그대로 쓰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배너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텍스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한 배치를 할 때는 느낌으로 배치하는 거야, 느낌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느낌으로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런 텍스트를 순서를 정의하실 때는 내가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순서를 정하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지. 자, 중요도를 한번 나눠볼까, 우리가? 카카오뱅크, 이 로고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로고가 중요하진 않겠죠. 그쵸? 로고는 가장 마지막 순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단이다, 로고의 중요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쪽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카카오뱅크라고 이미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 문서함 서비스가 중요할까? 카카오뱅크가 중요할까? 위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처음 들어보는 기업에서 내 문서함 서비스를 강조시킨다고 해서 여기를 눌러볼까? 안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역시 따로따로 나눠보자.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놓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본문도 보시면은, 자, 프로모션 코드 받기가 중요할까? 코드 지급이 중요할까?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받아야지 뭐 코드를 지급받던 말던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눴어요, 계층을. 일단 여기에 라운드 박스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타이트하게 붙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확 키웁니다. 확 이렇게 키워줍니다. 우리가 배너 디자인을 할 때 텍스트의 배치를 먼저 해야 될까? 그래픽을 먼저 그려야 될까요? 무조건 텍스트 배치가 먼저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런 배너 디자인에서는 그래픽보다 텍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텍스트가 제일 좋아야 되고 제일 잘 보여야 돼요. 제일 눈에 띄어야 되고. 알았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 내용이 없어,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죠.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래픽이 없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를까? 알겠죠. 설명이 나와 있으니. 그 차이입니다. 여기를 우선 화이트로 강하게 한번 주고요. 밑에다가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이즈 32, 사이즈 괜찮고, 밑에 사이즈 32, 밑에 게 좀 크네요. 밑에를 좀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고요. 여기를 세미볼드, 여기를 미디움, 여기는 자가는 조금 더 널널하게 이렇게 좀 가져가 주도록 하고요. 즉, 위에 타이틀 쪽은 디자인이 약간 입혀진 듯한 폰트가 들어갔고요. 밑에 본문은 일반 고딕 폰트인 프리텐더드가 들어갔습니다. 타이틀은 보통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폰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 프로모션이겠죠, 당연히. 해서 퉁 넣어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봐야 되잖아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우리가 전 시간에 조금 이렇게 어둡게 갔거든요. 이 컬러를 그대로 한번 똑같이 여기다 삽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어둡게. 그리고 여기 폰트 컬러도 그때 848A94 이 컬러 썼었거든요. 공통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줍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구도와 배치를 먼저 만져봤어요. 이 그래픽을 먼저 이제는 만져봐야 되는데, 이 그래픽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무조건 디테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피그마로 그래픽을 그릴 때는 이너 섀도우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너 섀도우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펙트가 너무 애매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하트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하트의 배치가 너무 11자야. 일자로 쭉 빼빼로처럼. 이 공간감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다 그림자도 쓰시고 했는데 이 다이나믹함이 조금 떨어져 보여요. 여기서는 이런 반짝이 표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수직 형태로 그냥 똑바른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밑에가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공간감을 조금 더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서는 또 너무 11자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자에 대한 블러의 깊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로고도 조금 더 입체감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너 섀도우가 너무 이렇게 블러가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퍼져 보여. 그래서 너무 약간 굴링굴링한 느낌이 강해서 요건 한번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좀 뭐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 같은 3D예요. 조금 더 유료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하트에 반짝이가 하나, 둘, 세 개. 아 여기도 반짝이 3개를 쓰셨네요. 지금 우리는 반짝이를 하나를 쓸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3개나 쓴다? 아닌 것 같고 일단 하트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뭐 이런데 폴더 같은 느낌에 들어가는 게 맞지 하트는 서브적인 오브젝트잖아요. 이 하트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펙트만 좀 잘 걸어주면 되겠네요. 컬러랑 그라디언트 3단계 쓰셨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2개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그래픽이. 이건 금방 끝나는 그래픽입니다. 색깔만 조금 잡아줄게요. 형태가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잖아요. 이럴 때 위쪽을 어둡게 하고 밑에를 밝게 하잖아. 그럼 위쪽이 더 부각된다? 마디아님 근데 그림자라는 게 당연히 밑에가 더 어둡고 위에가 더 밝은 게 정상 아니에요? 이 그래픽이라는 거는 항상 이 현실과 똑같이 따라가지 않아야 될 때도 많아요. 그래픽이잖아 말 그대로. 내 상상력이야. 빛이 여기서 온다고 항상 여기가 밝아야 되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밀묘사 같은 소묘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는 거지 빛이 여기서 와도 여기가 조금 어두울 수도 있지. 이너 섀도우를 좀 볼 건데 이너 섀도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피그마로 작업하실 때 무조건 한 개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Y-1 1 컬러 밝게 들어갈게요. 짠 이렇게 좀 밝게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간 거야? 여기 밑에 단. 이너 섀도우를 쓸 때 항상 내가 이너 섀도우를 겹쳐서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밑에 면이 있으면 위에 면도 있고 옆면 좌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너 섀도우는 못해도 3-4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면들이 4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추가할게요. 또다시 이너 섀도우 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조금 진한 컬러를 좀 써볼게요. 2, 1 얘가 입체감이 나려면은 면이라는 것들이 존재해야 돼. 면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너 섀도우 다 빼면 어때요? 평면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이너 섀도우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약간씩 입체적인 느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어두운 게 있으면 항상 밝은 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타이트하게 밝은 게 들어오니까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나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제 드롭 섀도우를 한번 좀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이 드롭 섀도우는 이 그림자 때문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문서에 비치는 그림자를 넣어주기 위한 겁니다. 일단 컬러가 또 너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4, 8 정도 색감 넣어주고 20% 정도. 요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요거 이렇게 오퍼시트로 처리하셨군요. 60%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너 섀도우로 그냥 깊이감만 잡아줘도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살아나요. 0.7, 0.7, 0.7. 그 대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텍스트에 대한 깊이감을 주실 때는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타이트하게. 여기 타이트하게. 한 번 더 이너 섀도우 또 들어갑니다. 0.5, 0.5, 0.5. 살짝의 요 정도의 느낌만 잡아줘도 돼요. 막 그렇게 세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 문서가 너무 평면이잖아. 그리고 여기 화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체크라도 하나 이런 식으로 체크라도 하나 있든가 아니면 뭐 차트가 있든가 테이블이 있든가 뭔가 표가 있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한번 작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느낌 말고 가로가 넓고 세로가 좁은 느낌으로 바꾸시죠.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요 정도 느낌으로만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도 너무 그렇게 뭐 세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타이트한 문서 같은 느낌으로. 사실 우리가 문서에 라운드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문서 느낌을 좀 빼줄 거고요. 이 문서에도 그라디언트를 살짝 심어주면 조금 더 좋아요. 약간.
살짝만. 여기 너무 화이트보다는 살짝 푸른 계열 살짝 넣어주고 빼보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여기다가 테이블을 좀 그려주죠. 140 스트로크로 잡을게요. 스트로크 가운데 정렬. 이 밑에 거는 조금 더 크게 잡고 오토 레이아웃 걸어주고 복사 붙여넣기. 좋습니다. 잘 안 보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도 하나 좀 잡아줄게요. 세로 넓게 잡아줍니다. 아직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넣어서 적당하게 배치를 좀 잡아줄 건데 마이너스 5도 정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펙트 들어갑니다. 이너 섀도우. 이 문서에도 이너 섀도우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너 섀도우는 타이트하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5 해서 지금 종이니까 살짝 푸른 느낌. 너무 푸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푸른데 한 이 정도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까지 푸른 느낌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에서요. 여기서 이너 섀도우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 0.5 0.5 그 다음에 0.5 그다음 100 정도 한 다음에 화이트 이 정도 느끼면 충분한 것 같네요. 네, 너무 과할 필요 없습니다. 드롭 섀도우는 너무 세지 않게 마이너스 4 8 정도에 6 정도 이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요. 볼까? 훨씬 낫네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다가 하트를 좀 배치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하트에 대한 반짝이는 나중에 좀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작은 거와 큰 거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똑같이 만들었는데 한번 보셨던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한 요 정도 키워주고, 자, 컬러 값부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컬러는 너무 레드톤 말고 살짝 핑크톤을 묻혀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펙트를 좀 걸어줄 건데 이너 섀도우 다 끄고 처음부터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잡아줄게요. 이너 섀도우는 보통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보통 저는 한 3개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화이트 정도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쪽 잡는 거예요. 여기 반사광 잡는 겁니다. 해서 한 70% 정도. 다시 이너 섀도우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여기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화이트 70%. 자, 그 다음에 밝은 게 2개 들어왔으니 뭐 해줘야 돼? 어두운 구로 한번 이제 눌러줘야 돼요. 너무 밝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정도. 제가 누누이 말했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어야 돼요. 한층 차분해지죠. 너무 밝잖아 지금 테두리가. 위에다가 어두운 걸 한번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반사광 같은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원을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48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가고 끝에 0 이렇게 가서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블러 줄게요. 이펙트 레이어 블러 10 정도. 일단 여기서 물방울 눌러서 요 효과부터 잡아줍시다. 약간 요런 반사 효과 잡아주고 30% 정도 마스크 씌워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절을 조금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빛을 어떻게 반사를 시킬 건가. 이렇게 하면은 우선 우리가 하트 3개를 다 그렸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하트를 배치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하트 배치해줍니다. 적당하게 한 요쯤 위치시키고, 두 번째로 큰 하트 한 이쯤 이렇게 배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트 한 요쯤에 이렇게 요 틈 사이 있죠?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 2개 복사합니다. 이펙트 다 풀게요. 요 정도 느낌으로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어떻게? 그림자에 대한 배치를 좀 해줘야겠지. 블러는 좀 과감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레이어 블러 한 20까지. 그리고 색깔이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요 정도. 여기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원 하나 이렇게 크게 그립니다. 그라디언트 이렇게 해서 0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적당한 느낌으로. 이 그림자는 백그라운드가 어둡기 때문에 뭐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의 그래픽을 한번 가볍게 수정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카카오톡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태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너 섀도우 살짝만 걸면은 그냥 바로 완성할 수 있는 거니까 피그마로는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그 이상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크기에 대한 베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요거 한번 같이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죠. 여기 노란색도 있는데 이 노란색은 제가 볼 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픽도 다 묻혀 보이고 텍스트도 화이트 다 가독성 날라가고, 그렇다고 여기를 또 이렇게 블랙으로 가자니 계층이 또 안 잡힐 것 같고, 그럼 여기를
여기를 또 색을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일단은 색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뭘 해도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쁜 거는 이쁠 수도 있는데 가독성이 우선순위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일단 백그라운드가 너무 세서.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단 노란색은 빼도록 하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도 계층을 또 다 하나하나 잡아줘야 되잖아요. 사실 여기도 저번 주에 우리가 다 계층을 잡아온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저번 주 잡았던 가이드를 가지고 와볼게요. 내용만 한번 똑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 가이드 같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 한 번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거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렇게 되겠네. 텍스트가 좀 많긴 하네요. 여기는 그렇죠? 이거 줄일 때는 스케일로 줄이시는 겁니다. 스케일. 네, 좋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겠어요. 요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층 잡았었죠? 요 그래픽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저번 시간에 그래픽 형태가 원체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걷어내고 조금 리터치해서 조정을 새로 했는데, 오늘 작업한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하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오퍼시티만 20%. 내용은 또 바꿔줘야겠네. 그쵸? 요 카카오 뱅크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시청자분의 컨펌 및 피드백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배너 시간이었잖아요. 제가 수정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영상을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을 수정한 원본 파일은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요. 원본 파일 보시고 독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너도 한번 같이 완성을 해봤는데요. 오늘 그린 거는 제가 작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 배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 중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피그마로 그래픽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이 퀄리티에 대한 구도를 먼저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포인트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들어갔을 땐 그게 포인트로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아디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